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들 SNS 놔두는데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당국도 잘 규명해서 자세히 좀 안내했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천은미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에 단거리 미사일 2발 쐈는데 한국 당국, 미국 당국 둘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외신을 통해서 처음 소식 전해졌죠. 제재 대상이 아니라지만 왜 이 시점이었는지, 그 향후 또 다른 도발의 전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기호 의원에게 잠시 뒤에 의견 듣겠습니다. 야권 오세훈 후보 단일화 이루자마자 여당 박영선 후보 측과 공방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바타, 돈퓰리즘, 독재자, 또 극우 이런 표현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자, 두 서울시장 후보 오늘 새벽 0시부터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성급한 상황과 여론 분석은 배추도사 배용찬 소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5월 같지만 아직 3월이고 음력으론 2월입니다. 일교차 심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이 백신 접종 한 달 전에 시작되는데 이 백신 관련해서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된다. 뭐 각종 허위 정보, 가짜 뉴스들 나돌아다닙니다. 이런 거 건강, 생명 위협하는 이것도 혹세무민이죠. 자, 전문가들이 검증한 정확한 정보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좀 규명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1차 접종하신 분들 수가 좀 70만 명 넘어섰죠? 네. 예. 이 뭐 접종 속도, 수치, 지금 어느 단계에 우리 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한 달여 동안 한 70만 명, 1.4% 정도 접종을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첫 걸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의 한 3명, 그러니까 68% 정도가 접종 의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아직 일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 때문에 예. 접종률이 조금 낮아진 상태지만 예. 어제 미국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예. 화이자 모더나 백신 2회 접종 후에 의료진 감염자가 0.05%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예. 우리가 항체 형성에 의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 모두가 안전한 상태에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맞겠다 이런 의향인데 나머지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백신이 이거 맞으면 좀 어떻게 된다. 이런 허위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유럽이나 국내에서의 혈전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가 조금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일부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금 철저하게 검사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고 싶을 겁니다. 예.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백신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에서 불안감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고 국가에서 정부 당국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백신 접종 속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걸음마 단계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목표만큼 이렇게 빨리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11월 집단 면역 형성 이 목표 이룰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2분기에 1,000만 명 이상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 백신 수급이 문제가 좀 될 수 있고요. 예. 3분기에 거의 3,000만 명 가까이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백신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접종센터와 인력이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 예. 또 부작용에 대한 지원 의료 시스템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차 접종이 50% 이상 끝나면서 확진자가 지금 세 자리 200명 이상으로 줄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이 대부분 접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예. 국내에서도 말씀드린 접종센터와 인력이 준비가 되면 정부에서는 백신을 충분히 좀 수급을 해서 국민들이 11월까지는 사실은
백신을 맞아야지만 예. 우리도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도 접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뭐 이상 증상이라든지 뭐 부작용 이런 것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접종 부위의 통증이고요. 예. 일부에서는 1주, 2주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좋아지시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발열입니다. 예. 근육통, 또 관절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고요. 예. 두통이 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좀 오래 가고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보통 36시간에서 한 48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예. 접종 후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아세토아미노펜 타이레놀을 좀 복용을 하시면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 호흡곤란이라든지 어지러움이나 3일 이상 지속이 되는 심한 두통이나 몸에 출혈성 반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이런 분들은 꼭 맞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좀 맞지 않는 게 낫다.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코로나19는 80% 이상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망률이 높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당뇨나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 상태가 안정적일 때 꼭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어떤 발열 증상이나 약물 치료 중인 환자분이라든지 발열이 있는 일반인들 또 과거에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한 증상을 겪으신 분들한테는 접종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접종하실 분들 미리 스케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자신의 어떤 몸 컨디션 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백신 접종 한 일주일 전부터는 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수면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백신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일반 독감이나 이런 간염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몸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도 감소하고 효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술 좀 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수면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1차, 2차 나눠 진행되는 거니까 당연히 2차 맞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백신 접종은 얀센만 1회 접종이고 나머지는 2회 접종이고요. 얀센 같은 경우는 접종 후 3주가 지나면 한 67% 항체 형성률을 보고하였고요. 화이자는 2회 접종 후에는 95에서 97%까지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회 접종 후에 8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형성이 되더라도 국내에서는 아직 검사라든지 그런 걸 시행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항체 형성 유무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도 1회 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가 항체 효과가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증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신 분이라도 1회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이미 걸리셨다가 나으신 분들도 접종은 반드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방금 말씀하신 항체 형성 여부를 스스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병원에 아직 그항체 검사를 위한 그런 기구라든지 그런 키트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요. 정부 당국에서 앞으로 준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 국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관 장소가 국립중앙의료원이죠? 네네. 왜 이곳으로 가는 겁니까, 이건데? 먼저? 우선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관을 하고요. 지자체별로 22개 의료접종센터로 이제 이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에서 우선 보관을 해야 되고 영하 20도에서 한 2주 정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을 해서 분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만 명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언뜻 들어도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물량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의 분들에게 접종 예정이고요. 이번 주 24일 날 25만이 들었고 다음 주말에 25만, 그러니까 50만 명분이 들어옵니다. 2분기 내로 300만 명분이 추가가 되게 되면 75세 이상이 364만 정도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접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75세 이상 노인분들, 고령자분들 접종하는 데 필요한 물량, 화이자 물량이 충분히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백신 관련해서요. 막 자꾸 걱정 일으키고 공포까지 주장하는 가짜 뉴스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백신에 전자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거, 어떻게, 뭐라고 됩니까, 이거? 백신에는 전자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직 기술은 개발이 안 됐고요.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많은 설들이 있죠. 치매도 유발한다. 하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치매가 걸리지만, 백신으로 치매가 걸리지는 않고요. 또 무슨, 좀 안 좋은 세포를 썼다.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그런, 세포를 쓴 적은 없고요. 여러 가지 지금 SNS나 그런 데서 유포되는 것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차라리 그냥요, 이 모든 가짜 뉴스들 다 모아서 어디 특정한 어떤 정부 게시판이나 이런 데 좀 해서 이렇게 좀 국민들이 쉽게 이거 이거 허위다 아니다 좀 알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런데 코로나 걸리면 좀 치매 위험이 좀 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관을 침투하기 때문에요. 뇌 혈관과 신경을 침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 코로나를 앓고 나면 치매가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치매에 걸릴 가능성 줄이기 위해서라도 백신 꼭 맞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했는데 이게 이때 백신을 바꿔치기에는 어쩌면 또 이런 또 허위 정보까지 좀 놔둡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보시기에? 네. 그 화면에서 이제 이 주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분이 그 파티션 뒤로 들어가서 나올 때 이제 그 뚜껑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원래 이제 주사기에서 액을 추출하고 공기를 빼내면 바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조금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이 백신이고 모든 주사기에서는 다시 뚜껑을 닫는 것은 의료진이 닫는 과정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권장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더라도 한 손으로 바닥에 이 뚜껑을 내려놓고 끼우는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금 일부에서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대통령 각하께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나 조심성에서 저는 뚜껑을 다시 끼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량으로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간호사 한 분이 여러 분을 접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뚜껑을 처치하는, 그러니까 바늘에 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전장치가 있는 특수주사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장치가 있는 최소 전량 주사기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백신 접종 주사를 한 간호사에게 또 무슨 양심선언하라 이런 전화 폭주해가지고 또 그 업무에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일하지 이제 일을 이걸 좀 바깥으로 그러니까 업무 배제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데 보니까 업무 배제. 협박 전화도 오고 있고 무슨 폭파하겠다는 것도 있고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간호사분께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은 거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지금 여러 그런 안 좋은 협박까지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의료인을 상당히 좀 마음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부 그러한 일을 하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좀 안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국민 불안감을 너무 키우니까 허위 게시글들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고요. 지금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죠? 네네. 이 문제를 경찰청 수사까지 의뢰하게 된 사실이 상당히 좀
슬픈 네. 거고요. 예, 예. 국민들께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백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접종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믿고 대통령님의 격려라고 생각하시고 예. 경찰청의 수사도 앞으로 가능하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